기원전 3세기 중국의 대륙은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주나라의 봉건 제도가 무너지면서 갈기갈기 찢긴 세력들이 너도 나도 패권 경쟁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일곱 개의 나라로 분리된 중국에선 오로지 약육강식의 논리만이 지배했다. 야망과 음모, 합종과 연회. 일어설 수 있는 남자들은 모두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 끌려나왔고 혼백이 돼서야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았던 참혹한 전쟁. 오죽했으면 맹자는 이렇게 기록했을까. 계절이 무르익건만 이 땅엔 농사지을 남정네들이 없구나. 바로 그때 중국의 서쪽 변방에 있던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선 새로운 왕이 등극한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태로운 시대였건만 왕의 나이는 겨우 13살. 권력의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궁궐에서 나라의 운명은커녕 자신의 목숨조차 담보할 수 없는 나이. 그러나 이 왕이 바로 훗날 중국을 통일하고 황제에 오를 영정이다. 당시 궁궐 최고의 권력자는 영정의 어머니인 제태후. 제태후는 어린 영정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제태후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왕의 섭정을 맡긴다. 당시 궁궐의 또 다른 실력자인 승상 여불위였다.秦始皇13岁开始当秦王，其实是完全处于大权旁落的一个状态。那个时候，朝廷上有吕不韦代替他来执掌朝廷，然后宫里边有时候由他母亲来管理。他其实在整个秦国社会的发展中没有任何的地位，没有任何的作用。 섭정을 맡아 최고 권력에 오른 여불위. 그러나 여불위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영정의 어머니 제태후와 연인 관계였던 것이다. 随着秦王嬴政的年龄的不断的增加，吕不韦觉得可能这个秦王会发觉他和他母亲之间的一些事情。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몰락한 호족의 딸이었던 제태후는 본디 여불위의 애첩이었다. 그러나 권력을 탐했던 여불위는 애첩 제태후를 영정의 아버지에게 바친다. 두 사람의 관계는 궁에 들어와서도 지속됐다. 그러자 비밀이 탄로날까 두려웠던 여불위는 자신을 대신해 제태후의 욕망을 채워줄 또 한 명의 남자를 구한다. 参见太后，今日为太后引荐为新人，
此人是新来的宦官，名叫嫪毐。 여부리의 계략은 성공한 듯 보였다. 환관으로 위장시켜 데려온 노예가 제태후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그것은 탐욕과 음모가 난무하는 권력의 세계에서 언제 타오를지 모를 위험한 불씨였다. 왕이었으되 왕의 무게를 감당하기엔 너무나 어린 나이. 도무지 궁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던 영정은 매일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대륙의 정세는 이 유약한 왕에 주목하지 않았다. 누가 패권을 줄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각축전만 난무할 뿐.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었다. 누군가 천하를 제패하는 것. 그렇게 영정이 왕에 오른 지 9년이 지난 기원전 238년. 노예는 더 이상 굽신거리는 환관이 아니었다. 제태후의 후광에 힘입어 막강한 권력자가 돼 있었고 둘 사이엔 2명의 아이까지 있었다.老毐的门客达到有3000多名，但是他会不断的招来新的一个门客。其实他大有想取代秦王、自己为王的这种意图，昭然若揭。 급기야 왕의 자리까지 노리게 된 노예. 노예의 이런 반란 음모는 곧바로 영정에게 전해졌다. 吕不韦，这到底是怎么回事？ 여부리로선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음모가 탄로난 노예는 즉각 행동에 나섰다. 앉아서 죽음을 당하는 대신 추종 세력을 이끌고 왕궁으로 들이닥친 것이다. 그러나 영정은 더 이상 유약한 왕이 아니었다. 영정으로선 그동안 자신을 노렸던 노예와 권력의 실세 여부리를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노예와 반란군들은 영정이 쳐놓은 그물에 완벽하게 걸려들고 만다. 이때 영정의 명을 받아 반란 진압에 나선 사람은 노예를 제태후에게 천거했던 여부리. 어제의 동지가 순식간에 오늘의 적으로 돌변한 것이다. 嫪毐代替他了之后，嫪毐反而得到赵姬更大的一个宠爱。嫪毐在秦国的政治生活中的地位越来越高，越来越高，他的风头甚至盖过了吕不韦。吕不韦深刻地感受到来自于嫪毐对他的一种压力。
如果不处死嫪毐，吕不韦可能的下场也很悲惨。所以在这么一个情况下，他和秦王联手，一举就把嫪毐的灭掉。灭嫪毐的目的是为了保护自己。 결과는 참혹했다. 필부의 삶에서 제후의 반열까지 올랐던 노예. 이날 영정에 의해 노예는 물론 3,000명에 달하는 노예의 수하들 역시 가차없이 추방되거나 처형됐고 노예와 제태우 사이에 있던 두 이복 동생까지 살해됐다. 어머니 제태후는 방에 연금됐다. 그리고 또 한 명. 노예를 제태우에게 천거했던 여부리. 그 역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었다. 紧接着开始处理吕不韦，最后把吕不韦再从洛阳迁到四川的路上，然后赐他为毒酒，把他毒死了。这是秦始皇第一次开始正式执掌国家政权的时候所显示出来他超人的一面，使得所有人对这个22岁的青年的王者再也不敢小视了。 주변에 있던 권력의 실세들을 제압하고 비로소 자신의 시대를 맞이한 진나라 왕 영정. 이로써 본격적으로 중국 통일의 야심을 드러낸 영정은 능력만 있으면 신분과 출신지를 따지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기 시작했다. 이때 등용된 인물 이사. 초나라 출신 이사는 법가 사상가로 훗날 진제국의 통치 이념을 설계했고 충신 가문의 출신이었던 왕전은 통일 전쟁을 이끈 1등 공신이 된다. 여기에 또 한 명의 유능한 인재가 있었으니 한나라 출신의 토목 기술자 정국. 정국은 통일의 바탕이 될 부의 축적에 관한 임무를 영정으로부터 부여받았다. In this case, what the first emperor wished to have Zhengguo build for him was a canal that could be used to transform the area, the plain around the capital of Qin, into a fertile area. 그러나 야심만만했던 영정의 계획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만다. 영정이 그토록 믿었던 정국이 한나라가 보낸 간첩임이 밝혀진 것이다. 이 사건은 진나라에 와 있던 유능한 외국인을 몰아내려는 기득권 세력의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이때 나선 사람이 초나라 출신이었던 이사. 이사는 목숨을 걸고 통일 대업을 위해 왜 외국의 인재들이 필요한지를 역설한다. 이것이 그 유명한 간축객서다. 相使四君，切克而不内，疏士而不用，是使国无富利之实，而秦无强大之民也。 영정은 이사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놀랍게도 간첩임이 이미 밝혀진 정국에게 운하 건설을 맡겼다.
で一つは窒脚令を出した人たちは清の在地の勢力ですね。でその人たちを抑えたということ、そしてこれからは東方の文化とか技術とか人材を受け入れるというそういう宣言をした。Another point of importance or significance of Yingzheng having in the end withdrawn this order to expel the foreign workers or the guest workers is that it's an example of Yingzheng listening to the opinion of his advisors. 때로는 지도자의 결단 하나가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한다. 정국이 완성한 운하는 한반도 크기의 관중평야를 옥토로 만들었고 농업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진나라의 부유함은 다른 나라를 압도했다. 사마천은 사기를 통해 진나라를 이렇게 기록한다. 관중 땅은 천하의 3분의 1에 불과하나 천하의 부 중 60%를 갖고 있다. 진나라의 부는 다른 나라의 10배에 달한다. 나라의 부를 바탕으로 영정은 오랜 꿈이었던 통일 대업을 이루기 위해 준비를 서둘렀다. 제도를 정비하고 전국에서 젊은이들을 수집해 100만 명에 달하는 정예군을 양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진나라의 군사력은 실제로 어느 정도였을까? 그 단서가 진시 황릉의 병마 용갱 속에 들어있다. 진시 황의 사후 세계를 지키고 있는 호위 무사들. 这些陶雍呢，他的形象逼真的，穿的铠甲，拿的武器都是真实的兵器的，好像看起来这个秦军啊是英勇善战的，就是。 황릉에선 무려 8,000기에 달하는 토용이 발굴됐다. 옷매무새 하나,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는 병사들. 이들이 손에 쥐고 있었던 무기도 다량 발굴됐다. 23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날이 서 있는 칼과 금, 쇠뇌와 규격화된 활살. 说秦军打仗的时候，和六国军队打仗的时候，好像猎犬撵兔子一样，是吧？哎呀，一下子就是把对方的军队啊给他冲垮了，说非常勇敢，也是。 비로소 영정은 전쟁 준비를 끝냈다. 영정의 말 한마디면 목숨 걸고 적진에 뛰어들 각오가 돼 있는 100만의 전쟁 기계들. 기원전 230년 영정은 마침내 선대 왕들의 꿈이자 자신의 야망이기도 했던 통일 전쟁을 시작한다. 가장 먼저 그의 칼끝이 향한 곳은 진나라의 인접국이었던 한나라. 그동안 전국 7웅으로 나뉘어 있던 나라들은 강력한 세력이 침략해 올 때마다 합종과 연횡을 통해 자신들을 방어하곤 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다. 진나라는 탁월한 외교술로 합종과 연횡을 막아낸 다음
하죽지세로 한나라를 굴복시키고 여사를 몰아 조나라와 전쟁을 시작한다. 중국에 새로운 피바람이 몰아친 것이다. 随着秦国统一中国的步伐不断的加快，战争的节奏不断的进展的情况下，列国都感受到秦国的压力，其中他们就想出了一些办法，燕国也想出了一些办法。 전쟁을 시작한 지 2년 후 연나라로부터 사신이 도착했다. 진나라와의 화해를 통해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겠다는 명분이었다. 그러자면 연나라는 그에 걸맞는 선물을 준비해야만 했는데 연나라 사신 형가가 준비한 것은 본디 진나라의 장수였다가 일찍이 연나라에 투항해버린 장군 번어기의 목과 연나라 일부를 떼주겠다는 의미로 바치는 지도였다. 그런데 형가가 지도 속에 숨겨 들어온 것은 순식간에 영정의 심장을 뚫을 수 있는 날카로운 비수. 사마천은 이날을 이렇게 기록했다. 당대의 화상목에는 형가와 영정의 혈투가 생생하게 남아있다. 그렇다면 옆에 있었던 신하들은 왜 영정을 돕지 않았을까? 荆轲武追着秦始皇绕着柱子跑，其原因是一，所有秦国的大臣上殿的时候是不准带兵器的，所以他们手上没有兵器。另外一个，这些大臣们没有秦王的许可的话是不准乱动的，这是平常的规定。所以在这个情况下，大家就更着急，没有办法出手相救。 형가는 결국 영정의 장검에 쓰러진다. 재위 기간 동안 영정은 이처럼 수많은 암살 위협에 시달려야 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통일 전쟁을 서두르게 하는 계기가 됐다. 你们给我把燕国给灭了！ 주변국들 역시 온 국력을 쏟아 진나라에 맞섰지만 오랫동안 훈련된 진나라 병사들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그렇게 10년. 결국 진나라는 500년 전란의 주역이었던 주변 6개의 나라를 차례대로 휩쓸어버린다.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중국 통일의 역사가 영정에 의해 완성된 것이다. 从东周开始，经过春秋战国500年的期间，其实在这么一个过程中，中国发生太多的战争，统一是所有人向往的一件事情。秦始皇让500年的理想变成了现实。 People had thought about an empire that occupied, in effect, the whole world, but it was Ying Zheng who actually created it. 기원전 221년 마침내 영정은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에서 화려한 등극식을 거행하고 중국 최초의 황제, 즉 시황제에 오른다. 황제란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지배자를 의미했고
중국 전체가 자신의 발 아래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통일 제국이 탄생한 것이다.